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바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바라는 파일을 하나를 코드를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클립스 상에서 코드를 할 겁니다. 코드를 하셔서 뭐 .java로 저장을 할 거예요. 뭐 자바 파일로 만들 거니까 당연히 자바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되면 이클립스는 자동으로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한번 컴파일을 시켜보긴 할 텐데요. 여하튼 이클립스를 쓰게 되면 저장하는 순간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컴파일이 되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 상태가 이제 바이트 코드인 반기계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기계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얘를 실행시켜 봐야 되겠죠. 실행을 시키는 거는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얘도 그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해서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hello java.java라는 자바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코드한 다음에 컴파일은 다음과 같이 시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javac라는 것이 자바 컴파일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라운드 1에서 javac라는 이 명령어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를 걸어 두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그래서 javac 하고 hello java.java라는 요 클래스를 요 자바 파일을 컴파일 시키겠습니다. 하면 .class 파일이 생겨납니다. hello java.class. 그러면 이제 실행은 java라는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해서 hello java.class를 실행시키는데 실행시킬 때는 .class라는 글자는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클립스를 여러분들이 라운드 1에서 압축을 해제해 둔 상태잖아요. 이제 최초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한 부분이 어디냐면 C루트의 java2라는 영역에 보면 이클립스라는 걸 압축을 풀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의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저는 요 하단 영역에 드래그해서 놔둔 상태고요. 자, 일단은 요 이클립스를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초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얘에 대해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 달라. 그러니까 작업 영역을 지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작업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 만들어 두었죠. java2라는 폴더에 workspace라는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만든 파일들을 보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workspace라는 그 영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시킨 곳에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해당 위치를 지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루트의 자바의 하단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죠. 물론 여기 새로 만들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미 만들어 뒀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라는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워크스페이스 영역은 C루트의 java2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될 거고요. 오케이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네온이라는 요 버전이 아니라 마르스라는 버전으로 되어 있죠. 뭐 그건 크게 관계 없습니다. 버전 올라가면서 뭐 성능이 조금 좋아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늘어난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최초로 떴을 때는 웰컴이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닫겠습니다. 뭐 웰컴 창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클릭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자, 닫으면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지정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를 개발하기에 편리한 화면, 그걸 보고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퍼스펙티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픈 퍼스펙티브, 나는 자바라는 퍼스펙티브를 열 겁니다. 왜? 자바 개발하기에 편한 화면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바라고 하시면 요 옆에 뭐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자바. 지금 최초로 생긴 거는 우리가 이클립스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이제 퍼스펙티브가 나타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자바를 쓸
거기 때문에 자바라는 요 퍼스펙티브 상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작업을 위해서 최초로 하셔야 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 이름을 지정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운드 2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명을 라운드 2 언더바 exam 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패키지 아마 여기 자바 퍼스펙티브를 선택하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영역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신 후에 뉴 하셔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름을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라운드 02 언더바 exam 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쪽에 보시면 자바 몇 버전을 쓸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8버전을 설치해 둔 상태죠. 그래서 자바 SE8 혹은 우리가 설치한 자바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configure JRES라고 해서 이 영역 여러분들이 설치한 자바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뭐 어떠한 것을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셔서 뭐 여하튼 다 8버전이기 때문에요. 8버전이 아니라면 configure를 해서 수정을 하신 후에 8버전을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뭐 8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라면 걔를 선택해서 직접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하셔서 next 하시면 프로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구조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뭐 프로젝트 탭에 한번 보시고 라이브러리는 JRE 라이브러리. JRE 라이브러리를 보면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앞서 자바 특징 설명하면서 뭐 RMI도 포함되어 있고 자바 FX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 압축 파일로 자르라는 게 자바에서의 압축 파일, zip 파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rt.jar 요 놈이거든요. 요게 코어 엔진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시면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프로젝트 만들어졌으면 src라는 게 소스를 넣어둘 공간이거든요. 밑에는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도움이 될 API들이 자동으로 임포트 되어 있는, 로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 때 src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new 해서 일단 자바 파일 하나를 만들 겁니다. 자바 파일이 자바라는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자바 파일을 만들면 여하튼 클래스로 컴파일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클래스라는 파일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의 src에 일단 이름 넣어라 라고 나오죠. 저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름은 일단 헬로우 자바였죠.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을 때 헬로우 자바 확장자명 .자바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로우 자바만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패키지를 배우시게 되면 이 부분에도 뭔가를 적을 텐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 패키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 코딩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체크하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적히는데요. 일단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얘는 체크하지 마세요. 하시고 finishi를 눌러보시면 그냥 클래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public class hello java.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앞서서 위에 상단에다가 어떻게 코드하라고 했냐면 import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hello java 안에 hello java라는 글자를 출력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을 코드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import java.lang.별표라고 적었고요. 뭔가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시스턴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글자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다음과 같이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끝났네요. 얘가 저장이 되면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가 저장만 하게 되면 이미 컴파일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소문자 하나라도 지금 잘못 적으시게 되면요. 뭐 요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글자 빼고요.
대소문자 하나라도 잘못 적으시게 되면 아마 이쪽 옆에 빨간색 무슨 표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제 표시를 하셔서 이제 따라서 코드 하시면 되고요. 코드가 완료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저장이 아직 덜 된 상태라면 이 앞에 별표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 별표가 표시가 되면 아직 지금 현재 상태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즉 다시 말해서 컴파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이 뭐 상단의 저장 버튼, 요거는 현재 파일 저장하는 거, 이건 전체 저장하는 건데, 얘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 단축키 있죠. 컨트롤 S. 습관적으로 단축키는 쓰세요. 그래서 컨트롤 S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별표가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Run Hello Java라고 해서 hello java.java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자바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class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하단에 보시면 Run As라는 거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예를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단축키로 Alt Shift X J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lt Shift X 키를 동시에 세 개를 동시에 누르고 J를 탁 누르시면 그것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한번 실행까지도 한번 시켜볼까요? Alt Shift X를 Alt Shift X를 누르시고 이제 손가락을 떼시면, 그러니까 Alt Shift X를 세 개를 동시에 딱 눌렀다가 딱 떼시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이 상태에서 J를 그냥 탁 누르시면 얘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실행하시겠습니까? 안 물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하단에 Hello Java라는 글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파일도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실행도 못 해보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작성을 한 방법이고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바 코드를 적고 그 코드 적은 것을 컴파일시키고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메모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트패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노트패드, 메모장이죠. 노트패드를 열고 이 노트패드에다가 적죠? import java.len 별표 public class hello java 적고 public static void main 해서 방금 전에 코드한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관계없습니다. system.out.println hello java 땡땡땡. 자, 해서 만들어 두시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끝났네요. 그러면 일단 자바 파일을 다 만들면 이 메모장은 자동으로 컴파일하는 기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일단 저는 c루트의 임시라는 영역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루트의 임시에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면 안 되겠죠. 확장자명이 .java라고 했잖아요. 모든 파일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hello java.java 이 뒤에 확장자명 .java는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묶어주시면 밑에 모든 파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확장자명이 인식될 겁니다. 인코딩은 안시로 두시고요. 하셔서 저장하면 정상 저장됐네요. 이제 명령 프롬프트 한번 띄워볼까요? Alt R 맞나요? R을 누르셔서 실행 명령의 커맨드 cmd를 cmd 커맨드 라인이죠. 하셔서 띄우시면 커맨드 라인 떴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자바 파일이 지금 제가 아까 임시에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루트로 가서 여기에서 cd 임시라는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자, 임시라는 폴더에 들어와 보면 여기에 hello java.java라는 이 파일이 보이시죠?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우리가 라운드 1 할 때 환경 설정에서 클래스 패스를 잡은 적이 있죠. 클래스 패스 잡으면서 제가 마침표 하나를 적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클래스 패스 그때 잡았을 때 클래스 패스 세미콜론 점 해서 요 마침표, 이 마침표의 의미가 현재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내가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미 임시라는 요 폴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위치에 있는 자바 파일은 내가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이고요. 패스 잡았었잖아요. 패스에는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러시 빈 뭐 이런 식으로 패스를 잡았었는데 라운드번에서요. 이거는 빈 자바가 설치된 곳의 빈 디렉토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내가 아무런 위치에서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위치에서 자바나 자바 C와 같은 명령어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자바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요 파일, 현재 임시라는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여기서 써도 자바가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코드한 요 내용을 hello java.java로 저장을 했고요. 이제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java c 하셔서 hello java.java라고 코드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java c hello java.java라고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일이 이건 지금 녹화하고 있는 파일이니까 관계없고 hello java.java라는 이 파일 하나밖에 없죠. 근데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디렉토리를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무슨 파일이 나타났냐면 hello java.java는 여전히 있고요. 앞에 hello java.class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파일이 반기계어 상태,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실행되면서 OS의 상황과 접목되면서 실행이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트 코드라서 OS의 정보가 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을 맥에 보내서 그냥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이 클래스 파일을 리눅스에 보내서 그냥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까지 시켜볼까요? 자바 한 칸 띄우고 요게 실행하는 인터프리트라 그랬죠? 얘는 컴파일러, 얘는 인터프리트입니다. 그래서 자바 한 칸 띄우고 hello java 여기에 .class 안 적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class 컴파일 시킬 때는 .java라는 파일명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실행을 시킬 때는 얘를 실행시킨다라는 것을 이 인터프리트가 알고 있기 때문에 .class를 실행시킨다는 것을 이 인터프리트가 알기 때문에 hello java라는 이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조금 전에 이클립스 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hello java라는 것이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 실행을 시키는데 우리가 메모장을 사용해도 사실 프로그램하고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바만 설치되어 있다라면. 그런데 이클립스를 쓰니까 어떤가요?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클립스와 같은 IDE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초 프로그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바 이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은 가장 첫 번째 기재될 수 있는 것이 패키지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2번 이상 적을 수 없고 반드시 한 번만 적을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클립스에서 자바 만들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패키지 없이 디폴트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hello java 2라는 거를 만들면서 클래스를 임의로 만드는데 hello java 2를 만들면서 패키지를 abc라는 패키지를 하나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만들어 보시면 자, src라는 거 안에 abc라는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hello java 2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쪽 코드상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상단에 패키지는 abc다. 그 abc 안에 있는 hello java다. 뭐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패키지는 왜 쓸까요? 이름의 중첩을 방지할 수도 있고 유사한 거를 모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 중첩 방지해 볼까요? bbc라는 패키지 안에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bc라는 패키지 안에 hello java 2라고 해서 생성을 시키게 되면 자, 지금 여기도 hello java 2가 있고 여기도 hello java 2가 있죠. 근데 여기는 abc라는 폴더 안에 있는 hello java 2고 여기는 bbc라는 폴더 안에 있는 hello java 2다. 이런 식으로 이름의 명칭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는 이 안에 다 넣을 거고 그 다음 파일과 관련된 거는 이 안에 다 넣을 거다. 이러한 식으로 용도별로 분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패키지라는 영역이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상단에 반드시 한 번이 적히거나, 적힌다라면 반드시 한 개를 적어야 되고요. 안 적힌다라면, 생략된다라면 디폴트 패키지 경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법이네요. 두 번째는 import라는 것이 있는데요. import, static import. 뭐 이러한 식으로 import라는 건 있는데 static import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일반 import는 이 하단에서 사용할 특정 클래스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모르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 경로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이 헬로우 자바라는 이 클래스 안에서 제가 자, 이 클래스 안에서 매스라고 하는 이상한 클래스를 썼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매스가 수학에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파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mass.py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뭐 3.141592 뭐 이런 등등등의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mass라는 클래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는 java.lang에 있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import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을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time 시간은요 new date new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빨간 줄이 표시되죠. 왜? 데이트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뭐라고 나옵니까? SQL에 있는 데이터를 임포트 하든지 util에 있는 데이터를 임포트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데이터 쓴 의도가 util에 있는 데이터를 쓰려는 의도였습니다 라고 하고 임포트를 시켜주니까 빨간색 줄이 없어졌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생겼죠. 뭐냐면 매스는 조금 전에 코드를 했을 때 뭐 임포트 하라라는 빨간 줄이 안 떴는데 데이트는 떴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java.lang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모든 API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자동 임포트가 된다 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자바에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임포트는 생략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매스와 같이 이러한 그 랭 계열, java.lang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계열의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자동 인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랭 안에 또 뭐가 또 들어있을까요? 이 스트링도 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안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임포트 했었어야 되냐면 import java.lang string도 임포트 했었어야 되고 import java.lang 뭐죠? 매스 얘도 임포트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헬로우 자바는 왜 임포트 안 시킵니까? 방금 우리가 만든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든 거고 얘네는 이미 자바 측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바 측에서 만든 거는 반드시 임포트 시켜서 자바 측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를 딴 사람이 쓸 때도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이 헬로우 자바 2를 이쪽 ABC라는 곳에서 ABC에 있는 헬로우 자바 2에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import 나는 BBC에 있는 헬로우 자바 2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unused 뭐 이렇게 떴네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지워라 뭐 이런 뜻인데 일단 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줄이 뜨니까 그냥 없애도록 할게요. 빨간 줄 저장했으면 그냥 바로 됐을 텐데 import bbc.hello java2 실제로 써버릴까? 뭐 여하튼 자 해서 이러한 식으로 import라는 문법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의 패키지 한 번이 나올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import라는 것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단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자바에서 만들었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쓸 때 임포트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것 이제 기억하셨네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그 하단에는 클래스가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클래스를 여러 번 썼죠. 여러 번 썼는데 여기에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작성하신 여기에서 클래스를 여러 개 또 볼까요? 얘가 지금 BBC에 있는 거죠. 클래스 A라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클래스 B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B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퍼블릭 클래스 없애버리고 얘를 퍼블릭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빨간 줄이 떴죠. 빨간 줄이 The public type B는 반드시 파일 이름과 매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으로 지정된 것이 퍼블릭 클래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을 가질 수는 있지만 퍼블릭으로 지정되는 클래스 파일은 반드시 파일명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클래스 파트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자바 파일을 이제 요거를 보셨으니까 문법을 보셨으니까 앞서 코드한 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분석할까요?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hello java.java라는 파일로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단에 패키지라는 글자가 없죠. 글자가 없으니까 얘는 디폴트 패키지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import java.lang 별. 제가 조금 전에 임포트 할 때 클래스 이름, 예를 들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라든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따로따로 시켜야 된다고 했었는데 얘는 별표를 내버렸네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든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원래대로 했었다라면 스트링이라는 거를 임포트 시키고 두 번째로는 java.lang.system 지금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게 다 클래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적은 글자라서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문법들 글자들 중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게 다 클래스들입니다. 그럼 보면 이 hello, h 이거 첫 글자 대문자니까 이거 클래스겠죠. 근데 이거는 임포트 할 필요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파일을 얘기하는 거라서 관계없고요. 얘는 스트링 S 대문자죠. 그래서 얘도 임포트 대상이고 얘 시스템 얘도 대문자죠. 그래서 얘도 임포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랭에 있어요. 랭에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생략해도 관계없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랭에 있는 거를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별을 적으시면 각자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여러 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임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데이트 지금 오류가 났잖아요. 오류가 났으면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시프트 O 자, 이게 자동 오토 임포트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나 있는 요 파일, 이 파일 자체에 나는 임포트 시킬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를 딱 클릭하시면 자, 데이트 타입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할래?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 util 거 쓸 거야 하고 피니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임포트가 생성된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하튼 뭐 그러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자, 해서 그 다음 문법이 우리가 public class, 얘는 파일명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이 hello java니까 얘도 hello jav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public이라고 지정을 했네요. 일단은 public class는 문법이다 라고 외우세요. 다음으로 실제 실행하는 주체가 메인, 우리 메인이라는 이름을 적으면 뭡니까? 주된, 가장 핵심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예약된 메소드입니다. 자바에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얘부터 무조건 시작해 라고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수밖에 없겠죠. public, static, void, main 다 소문자입니다. 소문자고 요 괄호 속에 요걸 매개 변수라 그러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값을 전달하면서 실행할 때 필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도 일단은 보시고 넘어가세요. 스트링 배열, 요게 배열 표시입니다. 꺽쇠. 그러니까 네모 괄호죠. 네모 괄호 앞뒤로 해서 붙여놓고 스트링 배열 AR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 변수를 받아서 메인을 실행하십시오 라는 뜻이고, 그럼 실행하는 내용부는 항상 블록으로 시작하고 블록으로 종료가 됩니다. 클래스도 블록으로 시작하고 블록으로 종료됐죠. 그래서 뭔가 여는 게 있으면 반드시 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웰폼드 디자인이죠. 그래서 뭔가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내용부에는 뭐라고 있냐면 시스템 클래스에 있는 out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십시오. 요거는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 뒤에 가서 시스템 클래스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둔 형태의 이제 커널하고 연계되어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시스템 클래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중에서 out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덩어리였어요. 요 안에 보면 out이라는 것도 있고 in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rr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들도 있고 exit 메소드, 뭐 current thread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멤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찍은 거죠. 점 딱 찍어서 out이라는 멤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out을 통하면 뭐가 되냐면 화면상에 화면상에 뭔가를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난 화면상에 내보낼 때 그냥 글자를 찍을 겁니다. 라는 게 프린트 라인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인을 통해서 이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글자를 내보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기재한 거죠. 뭐 지금 당장 뭐 요거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ublic class 뒤에는 파일명하고 동일한 이름이 와야 되고 public static void main이 실행의 주체가 되는 메인 메소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글자를 출력하려면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할 수 있다. 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름을 정할 때 방금 전에도 하나의 이름을 정했어요.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이름 정했냐면 이것도 우리가 정한 이름이죠. A. 그 다음에 B도 우리가 정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Hello Java 2 이것도 우리가 정한 이름이고 BBC도 우리가 정한 이름이죠.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야 될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형을 배우시게 되면 인티저, expos, x의 포지션은 10 뭐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또 이러한 이름도 하나를 또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정해야 될 이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지정하는데 띄워쓰기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 중간에 뭐 별표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중간에 뭐 퍼센트 이러한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규칙을 자바 네이밍 명명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규칙에는 일단 첫 번째 클래스와 메소드와 필드 이름의 첫 글자는 뭐여야 한다? 달러거나 아니면 언더바거나 영문 대소문자여야 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글도 가능한가? 한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달러로 시작하는 거는 되나?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 일단 자료형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보시면 됩니다. 달러 A는 20 이라고 지정을 해두면 빨간색 표시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되네. 그럼 다음으로 언더바로 시작하는 건 될까요? 언더바로 인티저 언더바 B 해서 30 되네요. 오류 표시가 없네요. 그럼 영문으로 시작하는 거 되나요? 영문으로 시작하는 거 되네요.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되나요? DDD 50 네, 물론 당연히 됩니다. 근데 숫자로 시작하는 건 될까요? 인티저 EAB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의 빨간 줄이 이렇게 딱 났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입니다. 2는 이제 토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됐네요. 그럼 숫자를 뒤에 쓰는 건 어떨까요? 중간이나 뒤에 쓰는 거.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첫 번째 글자로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칙이 방금 전과 같은 규칙입니다.
일단 글자 수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쓰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분합니다. 다음 공백 문자. 조금 전에 제가 뭔가 이름을 정할 때 중간에 띄어쓰기 쓰니까 오류나 썼죠. 그래서 공백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수 문자. 아까 뭐 퍼센트나 뭐 느낌표 뭐 이런 거 막 적어 봤었는데 이런 거 다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름 정하실 때 이러한 글자들 넣을 수 없습니다. 넣을 수 있는 특수 문자는 언더바하고 달러 표시밖에 없습니다. 다음 첫 글자가 아니면 숫자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제가 D2, D3, D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중간중간에 막 넣었잖아요. 첫 글자만 아니면 숫자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바의 어떤 예약어는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실 건데요. 어떤 예약어가 있냐면 어떤 예약어 그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것들도 다 예약어고 이런 것들도 다 예약어들입니다.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 퍼블릭은 뭐 70. 자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나죠. 오류가 어떻게 나냐면 신텍스 에러 퍼블릭이 올바르지 않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인티저 int는 80. 지금 앞에 있는 요 예약어를 그대로 나는 내 이름으로 쓰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is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티저 this. 이게 참 중요한 예약어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this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약으로 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이미 자바에서 예약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표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규칙만 지켜준다라면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한글 된다고 그랬죠? 한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붙이시기 위해서 인티저 국어 점수는 100점 뭐 이러한 식으로 한글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 뭐 이러한 거는 뭐 무난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인티저가 뭔지는 모르셔도 좋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 본 겁니다. 자, 다음에 자바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규칙은 아니고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이야기인데 밑에 보시면 일반 그러니까 자바 API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다큐멘테이션 API를 한번 보실 텐데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명령 규칙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는 달러나 언더바나 영문 대문자를 주로 씁니다. 클래스를 소문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BBC라는 곳에 hello 3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HELLO hello java 3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첫 글자 어떻게 했나요? 소문자로 했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자바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제가 아까 그 영문 대문자가 전부 다 클래스다 라고 했었는데 소문자로도 우리가 만드는 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파일명도 소문자가 되겠죠.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쓰지 말자 라는 게 그냥 추천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달러나 언더바 영문 대문자로 쓰자라는 건데 그게 자바의 API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 이름의 첫 글자는 달러나 언더바나 영문 소문자를 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바 API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메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메소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 안에 public void aaa 이것도 메소드고요. public void aaa2 이것도 메소드고요. 메소드는 이제 뒤에 배우실 텐데 메소드의 요 첫 글자 요거는 가급적이면 소문자로 적거나 아니면 언더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달러로 시작하자 라는 이제 이러한 얘기가 방금 이제 그 자바 API의 이제 적용되는 규칙들입니다. 자바 API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와 변수의 이름에서 대체로 파이널 예약어를 사용하는 필드는 전체를 대문자로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전체를 소문자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클래스를 학습하시게 될 때 조금 전에 인티저 뭐 AAA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전체를 소문자로 사용하자라는 건데 근데 파이널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인티저 BBB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사용하자 전체를 이제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요건 뒤에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지정하는 게 편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카멜 표기법으로 합성되는 첫 글자를 주로 대문자로 사용한다 라는 게 자바 API의 기본 명명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 헬로우 자바라고 하면 인티저 이건 필드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원래는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30. 근데 헬로우하고 자바는 합성어잖아요. 그러면 카멜 표기법에 의해서 전체를 소문자로 하되 합성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조금 일반적인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름 정할 때 카멜 표기법에 따라서 합성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굳이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일종의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이러한 규칙을 따르면 서로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명령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초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